안녕하세요, 작가 친구들입니다. 뭐 신작을 쓸 때마다 네. 소재를 어디서 얻느냐, 이게 사실은 작가들의 고민 중에 하나죠. 맞아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라이브에서도 하고 지인들한테도 이번에 신작 소스는 어디서 얻나 이런 질문들을 많이 얻는데 사실 제가 이거를 정한 게 엊그저께인가 네이버 시리즈랑 이거저거 막 만화책 보다가 만화방 가서 만화책을 봤는데 괴수파로 아세요? 알죠. 괴수파로 재밌지. 예전에 앞부분만 나왔을 때 1, 2권 읽다가 안 읽었는데 이번에 완결까지 읽길래 다 읽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괴수파로가 그리고 처음에 설정이 진짜 좋아요. 너무 재밌고 근데 이제 중간에 뭐 조금 내 입장에서는 지루한 부분이 없잖아 있었는데 그 주인공을 안 보여주지. 그러니까 그 설정 포인트가 진짜 재밌더라고. 괴수의 근육을 두르는 그리고 해방률 뭐 이런 것들. 초기 설정이 2번 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괴수가 나와. 근데 주인공이 괴수랑 싸우는 사람이 아니야. 괴수를 해체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괴수 해체업자. 뭐지? 해체를 하는 얘기인가? 라고 하고 보니까 얘가 근데 해체를 하던 도중에 힘이 없는 애거든요? 전혀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 동료를 구하기 위해서 남았다가 괴수의 힘을 아예 얻게 됩니다. 얘는 그냥 괴수야, 사실은. 역시 좀 특이한 형태가 되는데 이거는 스포일러라서 말해드릴 수가 없네. 약간 웹소설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1화에서 웹소설의 주인공이 능력이 없어도 되지만 주인공을 응원할 만한 인성적인 요소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되게 잘 보여줬고 그 다음에 애니로 치면 1, 2화가 끝나기 전에 얘가 이제 각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대감을 확 불어일으키는데 그러면 일단 인성 합격했고 그 다음에 힘 보여줄 거니까 기대감 획득했고 그래서 그 두 가지 설정으로 저는 그걸 끌고 나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간에 좀 별로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형만 그런 게 아니고 왜냐면 이게 중간에 주인공이 잘 안 나와. 주인공이 안 나오는데 싸움이 너무 길어요. 네, 싸움이 길어요. 책으로 봐도 길어. 근데 그럼에도 크게 안 떨어졌거든요. 그 이유는 초반에 줬던 그 힘. 힘도 힘이고 그 서사적인 힘은 사실은 뭐 다른 작품이 더 강력한 것들이 많으니까 서사적인 부분보다 저는 거기서 신작 소스를 하나 얻은 게 약간 그 설정. 그러니까 설정으로 인한 뽕이 되게 네. 저는 이 작품을 끝까지 볼 수 있게 만드는 흡입력을 가져갔다고 생각합니다. 그 왜 해방률 이러는데 이제 해방률 30% 이러다가 99% 할 때 어이씨. 주인공은 본인이 괴수니까 그냥 뭐 다 할 수 있거든요. 찌릿하네 뭐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이게 너무 좋다 해서 신작 소스를 예전에 여기서도 한번 얻은 적 있고 그리고 흑백요리사 시즌2가 끝났잖아요. 끝났죠. 흑백요리사가 서사가 아주 깊어. 그 안에 재밌죠. 나오는 그 요리사들의 서사가 아주 깊은데 그걸 하도 많이 보니까 인스타나 이런 쪽에서 이제 그분들이 막 나와요. 지금 최강록 이번에 이제 요리 선생님 이거 말해도 됩니까? 근데 너무 스포인 거야.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분 인생이 나오는데 되게 리드미컬하더라고요. 막 만화 주인공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도 요리사 이야기를 만약에 쓸 거면 이걸 모티베이션 삼아서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죠. 안성재 셰프도 그렇고 최영훈 셰프도 그렇고 뭐 다른 사람들도 다 서사가 되게 멋있더라고요. 근데 나 그거 보면서도 너무 그게 약간 소스가 팍 터져가지고 신작 소스를 뭐 애니에서도 보고 만화책에서도 만화책, 보고 뭐 예능에서도 얻는 거네요. 예능에서도 얻고 가끔은 이제 뭐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관찰을 해요. 꽤 오랜 시간. 그러면 쟤는 왜 저럴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친해지고 나면 물어보고 넌 왜 그러니? 라고 물어보면 그 얘기 듣다 보면 여기서도 소스를 얻기도 하거든요. 근데 약간 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소재를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뭘 쓰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그러니까 소스를 찾는 사람들의 이제 질문을 들어보면 내가 쓰고 싶은 준비나 마음이 없어. 근데 뭐라도 써야 돼요 라고 생각을 하니까 재료를 이제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뭘 만들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요리 재료를 구하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만들지를 알아야 뭐 다시마도 사고 당근도 사고 이러는 건데 그게 아니라 불현듯 나한테 어느 날 갑자기 벼락 같은 영감이 떨어져가지고 모든 걸 해결해주는 이런 게 떠오르길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가능하죠. 저는 사람한테서 많이 얻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뭐 최대인을 보면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거든요. 최대인이라고. 약간 멀리 보는 사람이고 그릇이 담다르게 큰 앞만 보고 거는 사람이고 이제 사람한테 다 베풀어주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최대인을 보면서 저런 캐릭터가 나오면 재밌겠다. 저 캐릭터를 일단 구축을 해봐. 이 캐릭터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보통 그런 캐릭터는 주연으로는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럼 주요 조연, 더블 주연으로 넣고 그다음에 이제 얘를 잘 살릴 수 있게 반대급부를 가진 주인공을 집어넣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얘는 쫌생이어야 되는데 쫌생이로 넣고 저는 의학물을 주로 쓰니까 근데 이거는 현대인이 아니거든요. 최대인 현대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무리민이거나 혹은 판타지에 나오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소재를 좀 결정해서 집어 넣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글을 쓰거나 혹은 이제 이번에 지금 쓰고 있는 뱀파이어물은 그러니까 인물을 한번 만들어 본 거죠. 그냥 내가 쓸만한 뱀파이어는 누가 있나. 그럼 조선시대부터 살았을 거고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네. 그러면 이제 꼰대일 거고 그 다음에 뭐 양반 이런 거 좋아하고 핍줄 따지고 그러면 이제 오래 살았으니까 한반도가 시원할 때부터 살았고 이건 이제 개연성이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더워졌으니까 기후위기 진심일 거고 약간 이런 저는 코믹을 좋아하니까 그런 요소들을 집어넣어서 만들어 놨었어요. 이 얘를 어디다가 활용할지를 모르겠어서 그냥 저장만 해놨다가 이제 다른 소재가 찾아왔을 때 이게 맞겠는데? 라고 해서 한번 써보는 거죠. 그래서 최대인 같은 캐릭터 하나 만들어 놓고 뭐 뱀파이어 하나 만들어 놓고 뭐 어떤 캐릭터 만들어 놓고 그냥 저는 보는 겁니다. 어떤 소재들이 떠올랐을 때 맞춰봐요. 이렇게 얘가 맞겠는데? 얘가 맞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출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아까 그 한산희가 작가님이 자기 캐릭터가 기후를 실제로 걱정한다고 캐릭터의 그러니까 본인의 사고 과정을 통해서 캐릭터의 메이킹하는 걸 지금 사실 풀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부분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은 정말 캐릭터를 되게 깔끔하고 빼어나게 잘 만드는 방법을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마 무의식적으로 그냥 나온 얘기 같은데 되게 저는 중요한 생각 얘기였어요. 안 하고 말한 건데. 네. 근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살아있는 얘기였어요. 왜냐면 이런 사고방식을 듣고 따라할 수 있으면 본인이 만든 캐릭터가 당연히 모든 캐릭터는 구멍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구멍이 아니라 내가 어떤 부각시키고 있던 점이 훨씬 더 세게 드러날 거예요. 되게 너무 중요한 얘기여가지고 들으면서도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부분의 잘 만든 캐릭터들은 이런 사고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래 살았죠. 그러니까 날씨가 더워졌으니까 기후의 진심이고 변해가는 세상을 이 뱀파이어의 시점으로 수백 년을 봤다라는 전제를 상상을 하고 구현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모를 좀 잘 생각해 두시면 쓰실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너무 이야기가 잠깐 빠졌는데 너무 중요한 얘기여가지고. 제 소재는 저는 이런 식으로. 네, 저도 그러니까 근데... 사람 중에 몇몇 최대인은 진짜 그건 이미 신작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는 이제 기계예요? 언제 나올지 기계. 모르겠지만 아니죠. 저도 근데 사실 신작을 쓰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 신작 소스는 사실 타인에게 얻고 막 이렇게 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내 과거의 한 장면을 끄집어내서 첫 장면으로 만든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내 과거의 어떤 한 장면, 그 임팩트 있던 임팩트 있던 어떤 시간을 끄집어 당겨서 넣을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만 사는 기사 쓸 때도 결국에는 잘 되고 싶으니까 도전을 멈추지 않은 그 어떤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그걸 되게 미화해서 쓰는 거죠. 미화해서. 굉장히 미화해서 쓴 겁니다. 왜냐면 뭐 자기 얘기가 장르적이진 않으니까. 예, 그걸 되게 미화하고 뭐 꾸미고 바꾸고 아까 한산희가 작가님 얘기했던 그런 구조를 넣었는데 어쨌든 신작 소스는 사람마다 다 다른데 제 개인적으로는 내가 쓸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이것도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냥 이거 재밌겠는데? 라는 생각에서 출발하는 것들이 사실 소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네. 뭐 어떤 한 소재를 발굴해서 얘로 무조건 간다는 게 아니고 저는 그냥 싹 저장을 해놓거든요. 그냥 다다다다 넣어놓고 재밌게 본 게 있으면 그거 하나하나 집어넣다가 이게 하나의 소재가 아니고 몇 개가 융합이 돼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겁게 생각을 안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글쓰기가 이렇게 너무 고민을 하면 할수록 어려워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저도 그걸 잘 못 지키지만 그래서 좀 뭐 너무 하나의 생각에 매몰되지 마시고 이거 재밌겠는데? 이 정도만 해도 소재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흥미를 느끼는 거를 잘 찾아라라는 네네. 얘기로 들리거든요. 이렇게 저희가 소재 찾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사실은 뭐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의 조언이 무조건 들어맞진 않겠지만 좀 가벼운 마음으로 주변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어렵지 않을 수 있고 어렵다! 그러면 뭐 작가들끼리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또 소재가 툭툭 튀어나올 때도 있거든요. 실제로 작가들하고 얘기할 때 저는 제일 많이 힌트를 얻어가는데 그런 것들로 한번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뭐 아니면 징하게 쓰고 싶은 걸 쓰십시오. 얼마 전에 예, 그렇죠. 사실. DM이 왔거든요. 너무 특정되니까 말할 수는 없지만 되게 역사적으로 안 다루는 대체 역사물을 써보고 싶다 이렇게 오길래 쓰고 싶으면 써라. 써야지. 그러면 써야죠. 말씀해드렸죠. 하여튼 뭐 이렇게 저희 영상 한번 마치고요. 또 더 유익하고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